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인텔이 있어서 또 방송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미국 소식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좀 깜짝 놀라실 소식인데 조금 이따 말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 방송에서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하나 호명하면 권정숙 권사님, 그 다음에 김진현 씨, 그 다음에 소냐 킴이라 그러셨어요. 김에다가 소냐가 이름이신 것 같은데, 소냐 킴, 그 다음에 홍명표님. 이 홍 선생님은 여러 번 계속 방송마다 지금 후원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스펠링이 JASLEEN MENG 자슬린 맹 1849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국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김선희 G7K 이렇게 6분이 슈퍼땡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에 큰 격려가 되고요. 지난번에 그 멤버십을 업그레이드를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멤버십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멤버십 했던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멤버십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쓰셨어요. 회장님 앞으로 이제 이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몇십만 명이 들을 때나 돈을 벌 것 같아요. 몇십만 명이 들으면. 그러나 저것처럼 그저 뭐 2만 명 정도 그것도 그 정도는 이게 뭐 돈을 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유튜브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를 하면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좀 나오는 것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그 정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그 댓글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마 과거에 제 방송을 안 들으셨었거나 아니면 제 방송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나 그렇게 아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서 4년 있을 동안에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와이렛이 이렇게 협조해서 이제 트럼프를 앞장을 세우고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거는 트럼프 개인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그분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쪽 딥스가 이렇게 계속 아주 그동안 우리 인류를 옥죄고 그런 파워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뉴스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오바마니 클린턴이니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뭐 입 밖에도 못 꺼낼 일이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 와이렛의 활동과 직관적으로 어, 영,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과거 방송에서 트형님이 돌아온다 돌아온다 한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저분은 자꾸 돌아온다 그러는데 저게 가능키나 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인텔을 받은 대로 방송을 한 건데 저도 과연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냥 굉장히 주구장창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같은 그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댓글을 읽었을 때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일일이 뭐 그런 거에 뭐 답을 해야 될 의무도 없지만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했던 일들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제 중요하다는 뉴스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그저께 같은데 뉴스를 들으셨어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죠. 근데 DC는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그래서 과거 방송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는데 이 딥스가 전 세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 DC 그거는 미국 안에 있지만 그거는 foreign soil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외국이란 말이에요. 그만큼만 외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는 밀리터리 군사적인로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DC를 자기네들이 거기다 세워놓고 그 DC 안에서 아주 완전히 그 미국을 장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티칸은 종교적인로 장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은 로마에 있지만 이태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바티칸은 자기 개인 그 주권이 있는 sovereignty 주권이 있는 그 바티칸이었고 그 다음에 시티 오브 런던이라 그래서 런던 그 도시 자체가 금융 그 파이낸스 쪽으로 그 딥스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그 각 나라에 있는 소속이 아니라 완전히 인디펜던트하게 그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왔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틀 전인가요? 그 트형님이 이제 DOJ 그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FBI의 국장 캐시 파텔 등을 뒤에다 딱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DC가 너무 거기 여러분 DC를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미국 안에 사시는 분들에게 해당된 건데 가시면 거기가 텐트시리예요. 완전히 그 DC가 사실은 그 계획된 도시라 그랬죠. 옛날에 라파엣이 이제 그 완전히 그 수도를 만들려고 계획한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공원도 많고 뭐 그 도시가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4년 동안에 그냥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 텐트를 다 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용변을 해결하면서 뭐 누워 자고 그리고 주로 마약 환자들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샌프란시스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냥 아주 형편없는 그런 아주 쓰레기통 같이 전락을 했는데 그런 트형님이 나와서 뭐라냐면 이러한 수도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완전 쓰레기통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셔널 가드 그 주방위군을 보내서 또 그 FBI 직원도 보내고 해서
이 도시를 재정비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액면가로 들을 때는 도시를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노숙자들 다 몰아내서 그 사람들 다 적당한 그런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쉘터에 보내고 뭐 마약 환자 뭐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일반 뉴스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인텔을 이제 제가 이 라나 방송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접했을 때에 이 미국 역사상 워싱턴 DC를 미국의 밀리터리를 보내서 그렇게 장악하는 그런 경우는 역사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이규제큐티브 오더를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그런 거를 발표하길래 야 이거는 심각한 거다 이제 이랬는데 역시 그런 관련으로 인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자면 그 홈레스 피플 뭐 노숙자니 뭐 마약 환자들이 길에 들어놓여 있고 아주 텐트를 올망졸망 아주 작은 텐트들을 수도 없이 아주 길거리 그 공원이나 뭐 길에다가 다 쳐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청소하는 거하고는 청소는 물론 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이유고 실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그러면 그 지하 군사시설이라고 관련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형님 일기 때 워싱턴 DC 지하가 완전히 지하로 아주 정교하게 그 지하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딥스들의 무대였으니까 그 지하가 얼마나 그 지하에서 가진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이 행해졌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 과거 방송에서 수도 없이 했고 근데 그런 지하 시설하고는 지금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트형님 일기 때 이미 그 지하 시설은 다 클린업을 하고 다 이미 해결을 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 하여튼 뭐 청소를 싹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좀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 제 방송을 오랫동안 2020년 8월부터 들으셨던 분은 제가 하면 엄청나게 알아들으십니다, 지금. 근데 이제 최근에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 하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데 뭐 당연하죠. 모르면 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덤하고도 상관없도.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politically militarily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DC를 새로운 그 뉴 리퍼블릭에서 분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걸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2020년 8월에 그 방송하면서 인터뷰할 때 그 미국은 US 잉크 미국은 주식회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주목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 미국이 주식회사였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회사가 계속 진행돼 오다가 트형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새로운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파산 선고를 했다 그랬죠. 플로리다 법정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공화국이 되고 DC를 그 새로운 공화국에 포함되지 않도록 separate 분리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할게요. 나도 이거를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동안 DC는 DC 그 조그만, 그러니까 메릴랜드에서 땅 조금 떼주고 버지니아에서 좀 떼주고 해서 워싱턴 DC가 됐다 그랬죠. 근데 그 DC 그 조그만 그 땅 안은 미국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이제 외국 땅이라 해요. 포린 소일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놓고 딥스가 거기다가 이제 정치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돈도 그리로 필요한 돈을 글로 들락날락 시키면서 이제 마음대로 그 DC를 그렇게 이용해 왔는데 더 이상은 미국 안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번 그 내셔널 가이드를 풀고 그 경찰의 그 여러 가지 그 법 집행권을 트영이 이제 가지면서 뉴욕 아니 저 워싱턴 DC의 폴리스들도 다 내셔널 가이드나 이쪽 FBI 쪽에 명령을 받아서 이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DC가 더 이상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참 앞으로는 그 DC가 그런 포린 소일이 아니라 이제 리퍼블릭 미국의 미 공화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다. 이거를 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영님이 미국인으로서 자기가 그들을 쫓아내고 주권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 이제 카발들이 뭐 아주 뭐 발광 난리가 나겠죠. 지금 이게 그런 뉴스입니다. 이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아주 공교롭게도 의회가 휴가 기간이에요. 지금 의회 회기 임기 지금 의회가 지금 방학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도시로 지역구 의원들은 갔는데 그것도 잘 됐다 이거죠. 그들이 없을 동안에 이제 태영님이 여기를 이제 이래 정신을 이제 갈아엎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트럼프 형님이 워싱턴 DC를 청소한대. 애들 노숙자 다 내쫓고 깨끗하게 정비한대. 이거는 이제 표면으로 나타난 이지만 속 안에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뜻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동안 DC가 딥스의 그 온상이었으면 그거를 이제 뺏어버리고 더 이상은 그들의 주권 밑에서 이제 뺏은 거죠. 그래서 이제 리퍼블릭 미국의 트형님이 다시 만든 US 리퍼블릭 미 공화정으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면 되는데 제가 말한 거가 참 답답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걸 이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데 이게 좀 어떤 때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이 이제 미국의 그 화폐에서 그때까지 금본위였죠. 골드백이었는데 금본위를 없앴어요. 그게 1971년 8월 15일인데 이번 금요일 날 푸틴과 트영님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알라스카에서 만나요. 그래서 아마 17년 만에 그 1대1로 만나는 거는 이제 오랜만인데 뭐 국제회의 같은 데 가서 서로 만나고 스치고 지나간 적은 있지만 이제 1대1로 US 소일 알라스카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한 거는 17년 만인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제냐 공교롭게 그것도 8월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관세 협정으로 이제 당 나라들이 이제 그 관세 협정을 나라별로 태영님과 이렇게 맺을 때
혹시 이거 중요한 인텔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타리프가 그 관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도 뭐 타리프 때문에 지금 뭐 잘못 협상을 하고 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25일 날 뭐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형님을 만나러 백악관을 온다 이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타리프는 그 딥스의 돈을 씨를 말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타리프를 한다 그러면 그냥 앞다투어서 각 나라의 정상들이 와서 트형님하고 막 협상을 맺고 거의 트형님이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죠. 복종하고. 그러고 돌아가고. 그러면 어째 저렇게 말을 잘 들을꼬. 저게 뭐 약점 잡혔나. 어째 저게 어떻게 트형님은 승승장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트형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협정을 해주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이 없으실까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트형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레버리지라는 건 지렛대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근데 그거를 레버리지 지렛대로 사용해서 그 관세 협상에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정상들은 거의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저쪽 애들이 하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별로 크게 맞서서 뭐 자기네가 제시할 만한 오퍼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꼼짝을 못하고 관세협정을 해줬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단순히 뭐 타리프 뭐 관세 협정을 했는데 뭐 이게 아니고 저쪽에 오랫동안 묶었던 그 딥스들의 돈에 씨를 말린다 그럴까? 이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돈이 지금 들어오니까 뭐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1,000불이 되는지 2,000불이 되는지 10,000불이 되는지 그 돈 액수는 안 나오지만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그 돈을 나눠준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타리프로 들어온 돈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나눠준다 이 돈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이 하나의 넷사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 아닌가. 왜 미리 뭐 빵빠레를 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빵빠레를 울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전초전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내셔널 그 워싱턴 DC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선 급한 뉴스를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진 얘기를 했는데 트형님하고 푸틴이 뭐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거 전에 평소에 그들은 자주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잘해서 물론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트형님하고 푸틴이 무슨 논의를 했었냐면 러시아의 지진, earthquake, 지진이 일어나는 거를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 뭐냐? 지하 덤을 청소하는데 러시아의 지하덤이 많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제가 왜 폴란드에 뭐 무시기 마운틴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덤을 청소하는데 이 와일에서 총사령관이 이제 트형님이니까 니네 그래 그쪽
러시아의 이제 그 지하덤을 청소하는데 지진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에게 허락을 맞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지하덤에 이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상에다 놓지를 못하죠. 다 지하에다 그렇게 숨겨놓고 서브마린 그 잠수함 그 베이스에다 숨겨놓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쪽 애들이 가지고 있다가 한마디로 저쪽 애들의 딥스의 기술들을 누가 이 흰모자들이 탈취를 한 거죠. 그래서 흰모자 쪽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쪽 딥스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도 아직은 그 딥스들이 컨트롤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뭐 딥스를 다 없앴대더니 뭔 이렇게 뭐 아직도 뭐 해결이 안 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 러시아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직도 그 파켓 그 이렇게 요소에 그 딥스가 통제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직 흰모자들이 완전히 장악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그러니까 이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는 2012년부터 시작했다니까 뭐예요? 13년이 됐나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도 이제 딥스 컨트롤 지역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중국,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까지 다 딥스들이 컨트롤하는 것이 파켓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CIA나 FBI나 이러면 FBI 국장이 캐시 파텔이 되고 CIA 국장이 존 레클리프가 됐으면은 국장이 됐으면 그 밑에는 싹 물갈이가 됐냐? 아닙니다. 거기서 아주 커리어 오피서라 그래가지고 아주 수십 년째 일하는 자들 그 안에 요소 검은 모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딥스 쪽 하수인들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이제 윗대가리들은 다 임명제니까 갈았지만 거기에 수만 명이 일하는데 그 수만 명의 직원들 안에는 저쪽 시꺼먼 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딥스 애들이. 그래서 10km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이제 지하 덤을 파괴할 때 그게 이제 딱 10km 아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파괴하면은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볼케이노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화산 폭발도 시켜요.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용암 라바가 흐르고 그래서 옛날 시설들은 그런 식으로도 파괴를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미디어에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일종의 이게 다 군사 작전이다. 그래서 푸틴이 그렇게 하라 우리 여기 와서 청소해줘. 그래서 그런 것을 허락을 하고 지금 같이 얼라이언스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미디어는 뭐 어떻게 하냐면 트형님하고 푸틴하고 아주 서로 안 좋은 사이고 원수지간이고 뭐 아주 싫어하는 사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같은 연대를 이루어서 그들의 공동의 적이 누구냐? 딥스죠. 그래서 앞으로 지진 같은 게 더 일어날 건데 그건 대상이 어디냐? 카나리 섬, 일본, 또 알래스카, 또 카데라 볼케이노, 그 다음에 미국에 또 저 시애틀 가면 마운트 레이니어라고 있어요. 레이니어 산, 또 뭐 그런 곳들이 이제 그런 볼케이노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런 뉴스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운트 헤이즈라고 그
이제 마운트 헤이즈가 사실은 모든 그 전에 제가 얘기한 스파이더 웹이 있는 것에 이제 가장 중심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가장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도 많이 모아놓고 한 것이 마운틴 헤이즈인데 거기가 2012년부터 이 작전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제 뭐 팔레스타인 문제로 해서 사실은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마가인데 이 마가의 이제 그 군중들이 좀 서로 이렇게 디바이드 분리돼 가지고 아 왜 트형님은 옛날에 말했던 대로 왜 안 해? 아이 왜 우리를 뭐 배반하고 왜 저런 식으로 해? 이제 그런 거는 다 스테이지드 액트. 그러니까 다 꾸며서 하는 일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결말은 누가 어디서 결말이 나냐? 이스라엘을 손을 보고 이스라엘의 일이 다 정리되면서 이 저쪽 딥스의 소탕 작전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is saved for last 이런 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이거 뭐 영어로 얘기 안 해요 일부러. 그런데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그들이 문제인 거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뭐 이노센트 아무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그거를 분리를 해서 정부의 사람들 네타냐후나 이런 정부 사람들하고 거기에 국민하고는 여러분들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트형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프로텍트하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자 지역에 뭐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고 뭐 아이들이 뭐 먹는 그 물품 그 식량을 전달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아이들이 굶어져 가고 그런 거는 많은 부분 여러분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에게 뉴스를 하는 거는 그건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전에 이제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다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서 그 네타냐후를 이쪽에서 볼 때는 이제 사탄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뭐 사타냐후 그러기도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아주 큰 아주 저 딥스의 아주 충직한 사수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부패, 말할 수 없는 부패를 알아도 지금은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트형님이. 그리고 뭐 트형님이 막 너 너무 잘한다. 뭐 툭툭 치고 뭐 백악관 오면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이게 밀리터리 아프레이션이라 그러지만은 참 그 트형님이 그 네타냐후를 대하고 이러는 걸 보면 저는 이제 그 바디 랭귀지를 보면서 저게 보통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면을 살려주고 있는데 실제들은 실제의 그 안에 이루어지는 작전은 전혀 그 표면적으로 우리가 뉴스에 보여지는 거하고는 다르게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도의 심리전, 사이압, 고도의 심리전이라 그랬고 의도적인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 죽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우리 힘모자는 전혀 희생이 없고 저쪽 딥스만 계속 죽어간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보다 저쪽에 피해가 더 많은 건 사실이나 이쪽도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비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수상 같은 사람은 그 저쪽에 딥스의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실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나간 바이든도 그 바이든 와이렛이 세워서 그렇게 그 역할을 잘 한 겁니다. 바이든이란 사람을 와이렛이 세워서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그 트랩에 올라가면서 계속 3번씩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맨 위에 거의 올라가서 또 그냥 넘어지고,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그게 저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그거를 확실히 이해했죠. 그리고 기자회견 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그 앞에 연단도 못 찾아서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어서 갖다 놓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름 뭐냐, 그 액터가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 방송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지금 트형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싸고 있고 아직은 이제 결정타를 아직 안 날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파이낸셜, 이 금융, 전 세계의 금융과 파이낸셜 피플, 또 월스트리트하고 직관적으로 그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하고 뱅킹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작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제된 일이 있고 쭉 하면서 이게 프라이어리티 순서대로 우선순위로 쭉 해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안 건드리고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아시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세계 3차 대전을 막고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딜을 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재편을 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센시티브한 예민한 민감한 사안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건 다른 얘기인데, 나사, 미국에 이제 나사가 있는데 그 연방 우주국인가 하죠. 근데 그 나사가 이제 달에다가 문 베이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헬리엄 3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너무 작게 써놔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슈퍼 매그넷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이제 그거를 그 투명한 색깔로, 그게 이제 마침 그 헬리엄 3라는 건 난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런 투명한 칼라로 만들면서 이제 그러한 것이 유리 같은 건데, 이제 그걸로 또 뭐 이렇게 나무같이도 만들고 한다. 근데 이거는 다 뭔 소리냐? 그런 문 베이스 만들 때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제 이거는 언론이 발표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이러한 테크놀로지들이 있었어. 우리에게 이거를 선한 목적으로 인류가 발전하는 데 사용이 될 건데, 그거가 이제 숨겨져 있었던 기술인데 그런 게 우리한테 발표되면서 결국은 미래의 인류를 아주 번영을 위해서 쓰여지는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베이스를 건설하고 싶어 한다 이랬죠. 근데 여기서 인텔은 뭐냐면 실제 거기에 달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했죠. 뭐 1960 그 몇 년인가 8년인가 아폴로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달을 정복했다, 달에 가서 뭐 착륙을 했다, 이런 뉴스 우리 어려서 살 때 들었잖아요. 그 달에 착륙한 일 없습니다. 그건 방송에서 내가 과거에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저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 so what 이런 사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근데 이러한 얘기를 뭐 테크놀로지가 됐던 있었던 일이 됐던 이러한 얘기 또 언론이 살짝살짝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 앞으로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게 이러한 일이 진실이야 하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와이렛을 뒤에 업은 트형님의 활약상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지난번에 그 감옥을 옮겼다 그랬죠. 이제 잘못하면 또 자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옥을 옮겼는데 나와서 뭐라냐면 트럼프는 내가 리스트 중에 트럼프는 잘못된 일을 한 그런 적이 없어 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한 가지 그 트형님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뭐 싸우고 뭐 서로 원수같이 뭐 또 이렇게 뭐 불멸이 일어나고 뭐 서로 머스크가 뭐 트형님을 뭐 험담을 하고 뭐 지금 이런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근데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트형님이나 일론 머스크나 미국의 우주군 USSF 미국의 스페이스 포스라 그래요. 우주군. 그 사람들은 다 그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 진행하는데 마치 트형님과 일론 머스크가 서로 안 좋게 분열되고 이랬다는 것처럼 알려진 것도 실제로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말 한국 분들 쓰시죠. 이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조국인 USAID를 통해서 돈 세탁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갖고 어디로 보내느냐 그거를 EU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미국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형님이 맨날 타리프 관세 협정할 때 아 니네들이 그동안 지난 60년에서 70년 동안 미국을 그렇게 봉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를 그냥 미국에 물건이 들어가면 걔네들은 관세를 매기는데 걔네들이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면 0%고 뭐 이러고 미국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해 하는 것이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관세 협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어떤 부패적인 일을 하면서 이제 다른 각 나라의 그 국가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영화 배우의 그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이제 그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이라는 호주 출신의 영화 배우가 있죠. 근데 감독으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분인데 거기에 영화에서 예수님 역을 맡은 사람이 짐 카비젤입니다. 그래서 그 짐 카비젤이나 멜 깁슨 등등이 대대적으로 할리우드에 청소를 하고 개조를 해야겠다 하는 거를 트형님하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트형님의 그 관세는 더 이상 아까 얘기한 얘기예요. 반복인데 더 이상 미국의 돈을 저쪽 딥스애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협상을 하고 왔는데 참 한국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뭐 그런 그렇게 협상을 할 때 자기의 약점을 보이질 말아야 되는데 뭐 뉴욕에서 못 만났다고 협상팀이 또 스코틀랜드로 갔다고 또 골프 치러 갔다고 또 쫓아가고 거기서 또 다시 또 뉴욕으로 가고 또 하월드 러튼이 그 상무장관의 집 개인 사는 집까지 쫓아가고 뭐 그러한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일을 했으니 그거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자기의 약점을 다 보이고
그 히든 카드가 없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 얘기가 살짝 곁길로 나갔는데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 아까 이 얘기는 한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 아유 뭐 그래 얼마나 이게 시간이 걸리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저는 사실 T형님이 돌아왔을 때 저는 진짜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진짜 안심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모든 청소 작업의 시작이다. 근데 청소를 그동안은 뒤에서 했는데 이제는 어떡한다? 앞에서 한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청소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가 이제 방송을 말씀드린 대로 태형님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온다 했는데 이제 태형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나방송을 이제 아나방송을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 그래서 방송을 한 6개월 쉬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방송 안 하냐고 하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다시 돌아온 것도 있고, 보니까 앞에서 이루어져도 이거 누가 뭐 또 돌아가는 뒷소식을 누가 전해줘야지. 근데 그걸 아나방송이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형님이 안 우리가 참 바이든 압제에서 진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고 지금 뭐 한국에서 살고 계신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있는데, 제가 늘 한국 분들한테 얘기하시기를 깨어나야 돼요. 한국 분들이. 그리고 여기 뭐 방송 들으시는 분은 뭐 깨어난 분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나라가 살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야 되겠다. 뭐 이 얘기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과거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눈앞에서 이를테면 이제 UFO가 있는데 눈앞에서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였다가 그 클로킹 한다 그래요. 클로킹은 이제 외투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가린다 이런 것처럼 다시 눈앞에 안 보였다가 다시 본 그런 기체가 그냥 스르르 없어지는 와해되는 그런 거가, 이게 사람이 말로 들으면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루킹 글래스 테크놀로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루킹 글래스는 이제 뭐 거울 글래스, 뭐 거울을 들여다본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 미래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미래를 점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수만 개의 베리어블을 입력하면 향후 몇 년 후 뭐 6년 7년 후에 있을 일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루킹 글래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이 흰모자 와이렛이 자기네들의 오퍼레이션을 계획하고 그대로 엑스큐션을 수행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트형님이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기 때 아이고 뭐 워싱턴에 뭐 뉴요커가 워싱턴에 와서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인맥도 없고 뭐 대통령도 해본 일 없고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일기 때 힘들고 주위에는 자기 그저 배신자들만 짠뜩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일기 때 뭐 별로 일을 못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믿은 사람 중에 한인데 이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일부러 그랬다. It was meant to be. 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제 2기에 와서는 이제 1기하고 비교하면 전혀 다른 대통령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finally 1기 때와 달리 하는 것도 it is meant to be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1기 때는 아직 그때는 지금만큼 그 저쪽 딥스들의 힘이 약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아직도 걔네들이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은 거의 딥스들이 힘을 못 씁니다.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도 있고, 지금 투영님의 러시아 게이트를 이제 법무부가 이제 밝혀내면서 이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정보를 하나하나 흘리죠. 이제 법무부가 디스클로저를 하는데, 이제 모든 일을 러시아 게이트를 오바마 클린턴 이런 자들, 그다음에 그 밑에 하수인들인 CIA 국장, FBI 국장 이런 제임스 코미니 클래퍼니 존 브레넌이니 이런 사람들을 다 짜고서는 이제 트럼프를 없애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러시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랜주어리가 뭐냐면 이제 대배심원이라는, 근데 미국의 이제 사법제도 중에 재판할 때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를 법적으로 착착 순서를 밟아가면서 이제 오바마나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이제 벌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그랬어요. 힐러리는 이미 죽었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액터들이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바이든도 액터였는데, 액터가 뭐냐면 배우. 근데 배우들을 그러면 어떻게 체포를 하느냐.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나와서 힐러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절대 오리지널 힐러리가 아니에요. 생긴 건 너무 틀려요. 키도 틀리고 얼굴 생김도 틀리고. 그러니까 5, 6년 전에 그 사람들이 이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형수술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 같은 이런 뉴스가 그 사람들은 배우였어. 니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야. 옛날에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해봤자예요. 왜냐? 이게 액터라도 모든 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하고 법형이 집행이 되고 이래서 우리나라 앞에 파이널리 없어져야, 그게 미국 국민이, 세계 시민들이 다 그걸 봐야 실제 그 인물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얘기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액터가 나와서 하든 어쨌든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람이 진짜이든 가짜든 우리한테는 우리 눈에서 사라지려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눈에서 벌을 받으면서 집행을 당하든 어쨌든 하면서 사라져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지금 액터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리지널은 없느냐? 오리지널도 있어요. 그리고 바디 더블도 있고 클론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액터들은 이제 와이렛의 쓰임을 받는다 그러죠. 어느 사람들이 아이고 라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방송하는 건요. 제가 이거 인텔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없을 일도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게 없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벌을 파이널리 받고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그 사람이 형집행이 돼서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이름을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관세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 빠져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세라는 거는 이제 그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각 여러 나라의 가버먼트를 테이블로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하는 데에 그 관세 협상이 쓰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나 브라질 같은 데는 높은 관세를 때렸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바티칸에서 금 가져온 얘기 과거에 방송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거 사실이라 그랬죠. 사실이에요. 그 믿겨지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넷사라를 하고 전 세계가 짓사라를 하는데 세계의 여러 분쟁의 요소를 다 제거해야 짓사라를 해요. 근데 그 전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결국은 뭐냐. 그 바티칸에서 가져온 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전 세계인의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 뭐 일본 중국 뭐 어느 한 나라가 빚에서 자유한 나라가 없어요.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의 빚을 갚아줄 거다. 태영님이. 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이걸 넷사라 짓사라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한 능력이 있다. 예, 지금 폴트낙스에 갖다 놓은 금이 예, 트릴리언스 오브 달러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설려면은 그 전에 선제돼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순서 가다가 이제 그런 일이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얼마나 많은 돈을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나라에 얼만큼 풀어준다 하는 건 누가 투영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 국들이 지금 이제 2%씩 국방비 GDP 대비 2% 내던 국방비를 이제 5%로 올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벙커버스터로 이란 치고 가가지고 이제 봐라. 니네들 봐봐. 내가 이 정도 힘 있잖아. 이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나토 거기서 이제 태영님이 가서 이제 아주 거드름을 피면서 이제 사람들을 완전 쪼무레기 앞에 놓은 보스같이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그런 내용을 레버리지 지렛대로 사용해서 그들이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무엇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제 이번에 종식이 돼야 되고 알래스카에서 태영님이 이제 만난다 그러는데 예,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귀추가 주목인데 태영님은 이번에 가면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저 근데 뭐 잘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두고 봐야지 만나봐야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둘은 1번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푸틴하고 트럼프는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2번 그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네 시간표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터트릴 거 터트리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척 하면서 그런 것도 다 정한 각본 안에서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안다는 거는 너무너무 빙산의 일각의 일각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빙산의 일각에 그 틈이라도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주워들은 빵부스러기 같은 브레드 크럼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같이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있는 한은 내사라 제사라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분쟁의 요소를 지금 다 제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만날 때 트럼프님하고 푸틴하고 둘만 만나요. 젤렌스키는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초대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의 회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영국 얘기 잠깐 하겠는데 정치 상황이 이제 보수당은 스스로 자폭을 했죠. 그리고 하고 있는 상태고 노동당은 이제 또 그들도 스스로 자폭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향후 6개월 동안 레이버 파리니까 노동당이에요. 그 노동당의 이제 수장이 지금 스타이머인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나이젤 프라지가 이제 이끄는 당이 이제 영국을 나이젤 프라지가 이제 영국의 트럼프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앞으로 지금 거기에 청소를 잘 하게 되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늘에 알루미늄 바리움 뿌리는 그 케미칼 뿌리는 그 캠트레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대부분은 스탑이 됐지만 완전히 스탑이 안 됐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 저쪽 애들 딥스가 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뿌리려면은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게 그거를 뿌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댓글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염두에 두고 이걸 답을 한다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100% 스탑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없어지겠죠. 뭐 과거에는 뭐 엄청 뿌렸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의 먹거리를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쟤들이 우리한테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빅파마를 통해서 약을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하여튼 뭐 이 정도 뉴스 1시간 좀 넘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 뉴스 하고 급하게 뉴스를 한 이유는 아까 이제 워싱턴 DC 얘기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고 엄청난 인텔이기 때문에 제가 라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드리면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뉴스가 메인 인텔이라 제가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나였습니다.